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요즘 마트 과일 코너를 가보면 손이 선뜻 안 나가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이 금사과, 금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일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서인데요.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까지 덩달아 뛰면서 당국의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이런저런 방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물가가 계속해서 안 잡히고 있나 봅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가 물가인데요. 네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뱉게 되는데요. 네. 주머니 사정에 비해서는 항상 비싸게 느껴지는 게 물가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이런 말이 빈말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물가 상승률만 해도 다시 3.1%로 올라섰거든요. 네. 품목별로 보면 이번에도 농산물과 석유류가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수치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3%대라는 물가 상승률이 과거와 비교하면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네, 시계를 좀 과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 2019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은 게 걱정이었었습니다. 오. 예,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보통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당시 언론에선 디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했고요. 2019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0.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해 8월에는 물가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아, 마이너스까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물가가 0%대였던 적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요. 그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역시 0.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네. 2021년 2.5%까지는 괜찮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5.1%까지 튀어오르게 됩니다. 예, 지난해에는 3.6%를 기록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3%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말씀을 드리다가 연도별 물가 상승률을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3.1%도 상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고물가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1월에는 2.8%로 조금 안정되다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정부 목표인 2%대까지 내려와서 안도를 하다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3%대로 다시 올라가 버렸다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 물가 안정의 발목을 잡은 게 이제 농산물하고 그 석유 제품이었고요. 네. 네, 네, 앞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이 지속됐다.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역시 과일값이 문제입니다. 네. 처음에 앵커님도 금사과, 금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과는 2월에 무려 71%가 올랐고요. 예. 71%입니다. 놀라지 네. 마십시오. 예. 그리고 배도 61%가 상승했습니다. 네. 겨울철 수요가 많은 과일이죠. 귤도 78% 상승했고요. 네. 농산물 전체 상승률도 20.9%에 달했습니다. 신선 과일과 신선 채소를 포함한 신선 식품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지수도 20%나 올라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마트에 가보면 과일값이 좀 심하게 비싸다 싶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도 나오네요. 그런데 올해 유독 이 농산물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지난해 기상재해로 인해서 사과, 배 등 이런 주요 과일들의 생산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봄에는 냉해가 있었고요. 여름에는 장마가 장기간 지속되기도 했었고 이런 이유로 작황이 부진했는데요. 네. 주요 과일의 생산량 감소 폭을 보면 사과가 작년에 30%, 전년 대비 30% 정도 줄었고요. 배는 27%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설 명절이나 이런 과일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거죠. 방금 이제 기상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기상재라는 게 이제 매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도 매년 여름마다 오고요. 네, 그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유독 이상 기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재해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전년보다 30% 정도 줄어드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예. 또 사과와 배는
수입이 금지된 그런 상품입니다. 예. 그리고 1년에 한 차례만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이 지나 다시 수확철이 돌아와야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야 뭐 이제 여름에 나오는 거니까 태풍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명절 때 또 차례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수요도 있고요. 그런데 귤 가격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거의 80%나 급등한 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문제는 지금 과일 가격을 보면 이제 사과, 배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확량이 정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네. 평년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인데 네. 정부에서는 이 현상을 사과, 배에 대한 이제 대체 수요로 귤을 많이 사람들이 먹게 되면서 귤 가격이 동달아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가 비싸니까 대체 수요로 귤로 몰렸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였던 거군요. 네,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제 유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주유소를 가보면 휘발유 값도 많이 뛰었는데 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나 봅니다. 네, 물가를 다시 이제 밀어 올리고 있는 원인 중에 기름값도 있는데요. 2월에 휘발유 상승률을 제가 봤더니 네. 전년 대비로는 이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큰 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전월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1월과 비교했을 때죠, 3.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3.1%면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석유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 유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두바이유를 이제 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두바이유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두바이유 가격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작년 말에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연초 이후에 계속 오르더니 최근에는 8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아, 네. 주유소에서 이 기름값이 비싸진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중동 정세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국제 유가도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는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이 됩니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 흐름을 보면 3월에도 휘발유 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과일이나 휘발유 같은 품목들은 이제 국민들 체감도가 높아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물가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과일을 설명을 해보면 이제 수입 과일에 이제 붙는 관세를 인하를 해서 네네. 그렇게 가격을 좀 낮추고 있고요. 예.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일을 직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 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할인 지원 행사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고요. 예. 실제로 요즘 마트 과일 코너에 가보면 수입 과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 수입 과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진 만큼 그 과일 쪽은 수입을 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식이고 네.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입니까? 일단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휘발유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부가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사실 부족한 이제 이 세수를 생각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야 되겠죠? 물가가 쉽게 안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카드를 계속 뭐 쓰자니 이제 그 인하 효과도 없어질 거고요. 일단 저번 달 물가가 3%대를 찍기는 했지만 뭐 앞으로 올해가 한 10달이나 더 남았으니까 앞으로 물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정부가 올 한 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올해 초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3.6%에 비하면 상당히 크게 낮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요. 네네. 시기별로 근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제 이번 2월처럼 3%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2% 초반에 이제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도 상반기에는 3%대를 예상하기는 했네요. 그리고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한국은행의 생각도 중요한데 이제 한국은행에선 물가 상승률을 올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6%로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앵커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2%거든요. 네. 그래서 한은에서는 아직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물가 관련 이야기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